네, 안녕하세요. 이제 전기 딥러닝 노이즈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이즈를 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뭐 전기 쪽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랑 쭉 보시다 보면 이 원인들부터 그리고 대책까지 저희가 다루는 전기 쪽에서 봐줘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랑 연관이 없는 게 아니고 이제 연관이 많은 분야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첫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보다 점점 제어 시스템이나 통신 시스템, 그러니까 더 정교한 설비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런 설비들은 전자파, 그러니까 노이즈나 뭐 고조파 이런 외란에 더 취약해요. 저희가 기존에 다루던 뭐 강전 쪽의 전동기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문제들이 저희한테 많이 지금보다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같이 봤으면 좋겠고, 저희가 뭐 이걸 통해 가지고 노이즈의 뭐 전문가가 되자는 게 아니에요. 일단 전체적인 좀 내용을 파악해서 어쨌든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제 어떤 전문가들을 불러서 같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거의 그런 식으로 될 건데, 그때 어떤 서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야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될 거고,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원인이 다양해서 이렇게 협의를 잘 해서 범위를 축소시켜서 이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좀 전반적인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다루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론적인 거는 최소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인 대책에 대한 거, 실제로 어떤 것들이 사용되는지를 좀, 감이 오시도록 하는데 좀 중점을 둘 거고, 그 다음 실제 좀 케이스들 있죠. 요런 게 국내에 많이 없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외국이나 이런 데는 요런 케이스를 소개하고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요 노이즈에 대한 게 좀 설비들에게 어떤 문제들이 생겼었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었느냐를 한번 같이 좀 케이스 스터디 개념으로 이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쪽을 좀 많이 다룰 거고요. 근데 이거를 보려면은 어쨌든 좀 이론적인 거는 좀 잡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오늘 한 강의로 끝낼 건데 이쪽을 보고 그다음 대책 쪽을 볼 건데요. 그래서 이쪽은 가볍게 보시면 되고 어 그래서 이번 1강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근데 뒤로 갈수록 실제적인 것들을 다룰 거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아시려면 일단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는 있어야 되니까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먼저 그럼 요 전자기기적 우리 교란이라고 하죠. 뭐 EMC 뭐 이런 거 나오잖아. EMI. 그런 게 이제 이게 뭐예요? 그냥 전개랑 전기장, 자기장에 의한 어떤 전자기파잖아요. 우리가 다루는 게. 요게 이제 교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봤더니 요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 단락전류 같은 거 엄청난 대전류죠. 요거는 뭐 60Hz일 수도 있고 이제 순간적으로는 이제 주파수가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60Hz로 봤을 때 1카로 보면 요때에 대한 거, 뭐 그다음 우리 낙뢰도 이제 노이즈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특고압 계통의 어떤 개폐서지라고 하죠. 차단기나 어떤 스위치 같은 게 온오프 될 때 생기는 서지, 이런 것도 노이즈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그 다음 우리가 사용하는 뭐 무전기나 이쪽도 어쨌든 전자파가 발생되는 기기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교란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실제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의 뭐 영향을 끼칠까라는 거가 되게 저는 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좀 찾아봤더니 좀 이 정도에 나온대요. 그래서 일단 요거부터 설명드릴까요? 우리가 요 발생원에 따라 요 주파수가 달라지는데 이런
무선 기기들은 주파수가 엄청 높죠. 메가헤르츠 거의 기가헤르츠 단위의 주파수를 가진 전자기파가 방출되고, 이제 뭐 대전류 같은 건 우리가 사용하는 상용주파일 거고, 이제 낙뢰도 킬로헤르츠 단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100메가헤르츠, 1메가헤르츠, 1메가헤르츠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하이 프리퀀시, 로우 프리퀀시로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파수에 따라서 전기장이랑 자기장 중에 영향을 끼치는 애들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쪽 있죠. 요 1메가헤르츠 이하 범위에 대한 것들은 요 자기장에 대한 영향이 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암페어 퍼 미터죠. 요게 H죠, H. 자기장. 그래서 보면은 요런 애들이 실제로 발생을 하면 이제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여기서 한 10m 떨어진 곳에서도 20A 메타당 20A 만큼의 강도를 가지는 자기장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리고 낙뢰는 500m까지 500m 떨어진 곳에서도 10A 정도의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자기장이.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노이즈에 영향을 준다는 거고, 근데 이게 이쪽으로 가면 이게 이제 고주파수 영역이죠. 하이 프리퀀시로 가면 이게 자기장이 아니라 이제 전기장, 그러니까 전압이요. 전기장 쪽이 이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장 쪽은 이제 뭐 이런 거죠. 이런 개폐서지는 뭐 1m 떨어진 곳에서 5kV 되게 크죠. 요만큼의 영향을 전기장이 발생해서 전개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고, 뭐 요런 무선기기들은 뭐 크기가 작아지는 거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요런 내용들이 있는 거고, 여기서도 좀 직관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좀 크게 노이즈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요런 애들이잖아요. 어떤 큰 전류, 전원계통의 전류, 우리 전기에서 다루는, 그리고 낙뢰도 전기 쪽이죠. 그 다음에 요런 개폐서지도 전기 쪽이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애들이 막 큰 영향을 끼치다 보니 어떤 노이즈의 원인으로 많이 나오죠. 이제 발생하는 요 전기장, 자기장 자체가 크니까. 그래서 어떤 노이즈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게 전기적인 원인일 가능성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여기서는 이 정도만 하면 되고, 제가 말씀드렸던 요 주파수 영역별로 좀 영향을 끼치는 팩터가 다르다는 거는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다음에는 그럼 요 노이즈라는 애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영향을 줄까?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 갈까를 한번 볼게요, 같이. 그래서 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노이즈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전자기파잖아요. 우리 전자기파라는 게 지금 어떤 케이블을 통해서 전원을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케이블을 통해서 전달될 것 같다. 이게 좀 타당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볼 게 케이블 도체를 타고 노이즈가 이제 전달이 되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전달이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케이블을 타고 가는 애들을 전도성이라고 하고, 이 케이블을 타고 가는 애 때문에 주변에 이제 전기장, 자기장에 의해서 영향을 줄 수 있죠. 그게 이제 방사된다고 해요, 여기서. 그거에 대한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회로가 있다고 보세요. 여기 우리가 이제 전원을 공급하는 거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어떤 요 제어 시스템이 됐든 제어 회로에 이쪽에서 뭔가 노이즈가 발생했어요. 노란색에서. 그러면 이게 두 가지 경로로 갈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요 플러스 마이너스 라인을 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타는 거죠. 전원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전원에서 회로로 가는 경로랑 똑같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쪽 노이즈 원에 의해서 이제 노이즈 전류도 이렇게 이쪽으로 흘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신호에 영향을 끼치던가 해서 오동작을 시키고 요 회로에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 차동 모드, 디퍼런셜 모드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요게 지금 방향을 보면 플러스 쪽은 요렇게 가죠. 마이너스는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요 방향이 반대라고 해서 서로 이제 차동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고 해서 차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게 디퍼런셜 모드라고 하고 요 밑에는 지금 경로가 다르죠. 지금 요 노이즈원이 요 라인 플러스 마이너스 라인을 타는 게 아니라 요 라인이랑 요 접지 사이에도 실제로는 연결이 안 돼 있지만 요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전 용량이란 게 있잖아요. 요게 있어서 특히 우리가 요런 용량성 리액턴스라는 게 J 오메가 C분의 1이죠. 그래서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노이즈 발생원이 좀 고주파면 이게 커지면 요 임피던스가 작아지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더 많이 흐를 수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경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와서 요게 하나는 요런 플러스 쪽으로 흐르고 하나는 요 마이너스 쪽으로 흘러요. 접지에서. 요거는 지금 이렇게 서로 방향이 반대라서 차동인데 이건 지금 방향이 플러스 마이너스 다 이쪽 회로 쪽으로 똑같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커먼 모드라고 요쪽이 커먼 레벨로 보면은 이제 같은 전류가 분배된다고 해서 커먼 모드 노이즈라고 해요.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개념 원리를 통해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